자, 박현상 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봤어요? 오늘 어땠어요, 하루 참?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고 있었고요. 이게 오늘 같은 날 누가 재밌었겠습니까, 대표님? 그리고 바닥권을 찾는다는 거가 아침에는 살짝 보였었어요. 한번 들어 올리나? 오늘 매매하실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뭐 거래소야 조금 밀리긴 했는데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코스닥 중소형주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침에 살짝 양봉을 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에코프로 그룹주, 그러니까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살짝 반등을 줄 때 지수는 바닥권 이뤄온 적이 일단 최근 1, 2년 동안 계속 그래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 때 제가 거의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고요. 오늘 오전에 그런 모습이 9시 한 15분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게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부 상승 그렇죠. 양봉이었어요. 물론 그때는 아까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대주가 먼저 세긴 셌었어요. 대주전자가. 대주전자 오늘 그 실리콘 음극재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테슬라 납품 기대감 이런 쪽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미리 떴었는데 중요한 거는 오후까지 가라앉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시장이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어찌됐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침에 뜨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후에 한번 땡겨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 선물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현물도 같이 팔고 있었고요. 어제 오늘 합쳐서 말씀 좀 드리자면 어제 선물 1조 5천억 때렸고요. 오늘 5천억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조 때렸는데 경험적으로 2조 이상 하루 이틀 안에 때려버리면 그 다음날 판매수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랐었던, 그러니까 최근 어제 오늘 시장이 좀 안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미국에서 국채금리 급등이죠. 그러니까 10년물 4.6을 뚫었었기 때문에 금리 이슈가 나오면 시장이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등은 좀 어려웠다. 그리고 고객들도 오늘 물어보시는 게 월요일 같은 반등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월요일 같은 반응. 그러니까 그 드라마틱한 반등이요? 없습니다. 왜냐면 금리 이슈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한번 깨져야지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좀 오늘은 좀 상담을 했고 개인적으로 오늘 매매는 없었습니다. 네, 매매 없었고요. 지켜봤다. 예,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어제 잘못 들어간 거 하나 손절 쳤고요. 손절 간 거 빼놓고 오늘은 웬만하면 오늘 같은 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근데 오늘은 매매 없이 일단 지켜만 봤고요. 그 얘기는 내일도 불안하다? 그건 아니고 확인하자의 의미가 좀 큽니다. 예. 왜냐면은 매크로 이슈가 한 번에 해결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금요일 날 PC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될 거면 금요일은 지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돼서 우리가 그 드라마틱 반등이 나오려면 대표님은 이준 대표님 기억하실 거예요. 한 번 더 세게 빠져야지 올라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직 안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반등 나와도 할 말은 없는 장 그리고 혹은 더 세게 나오면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둔 거죠. 그냥 딱 저는 개인적인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대응이 상팔자였고요.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이런 시장을 봐야 되는데 잠깐 좀 오늘 요거부터 봐야죠. 차트장 보면은요. 지금 오늘 보이시면 자리가 그쵸. 딱 120선 다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지난번 하락 때는 120선 깼다가 200을 닫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거래소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삼성전자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제 작년부터요. 작년 반등 장일 때부터 200일선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언제 깼었냐면 오늘 봤더니 잠깐 깼었어요. 그런데 여태가 없어요. 그리고 최근 3월 달에 빼들 때도 200일선 살짝 닿다가 올렸습니다. 여기저로. 그러니까 오늘 살짝 달랑말랑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이러면 한번 깨잖아요. 갭으로 깨면 큰일 납니다. 갭으로 깨면 큰일 나고 장중에 깨서 올려놓으면 바닥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이 좀 애매모호한 시점이에요. 애매모호. 그러니까 이러한 그 결론은 결국 외국인의 매도가 멈춰야 되는 건데 정확하십니다. 예. 외국인이 이렇게 무섭게 지금 계속 매도를 하는 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일단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외국인은 그냥 그겁니다. 그냥 국채금리 이슈 있으면은 일단 국내 시장을 항목을 판다? 해지의 수단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쳐놓고서 딴 데서 수익 나면 되는 거니까요. 일부 해지의 수단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우리가 한 3-4달 동안의 PCE 지표는요. 시장을 좀 우호적으로 해줬었습니다. CPI보다는 PCE가 조금 더 그 시장이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금요일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내일 시나리오를 감히 미리 조금 써보자면 내일 크게 빠지면 반등 나올 겁니다. 내일은요 베팅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도 좀 하고요. 지금 여태까지 위로 상방 베팅하는 개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눈치 보고요. 그런데 여태까지 아무리 금투세 때문에 투심이 안 좋고 하더라도 코리아 시장은 세게 빠지면 들어오는 그 스마트머니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도 내일 삼성전자 200에선 깨면은 한번 들어갈 만 하겠다. 오늘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좀 크신 분들은 있더라고요. 이쯤이면 사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사는데 물렸다고 뭐라 그러시긴 하던데 일단은 지금부터면 조금 하시는 분들이 이 가격대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크게 깼다? 세게 깼다? 그러면은 들어가자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분기점이죠. 한 번은 깼다가도 깨도 올리고 안 깨도 올릴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올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점이라든지 왜냐면 현금이 얼마 없고 깨진 게 너무 두려우니까는 애매모호한 상황. 그렇죠. 이럴 때 필요한 거는 아시다시피 기도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 자, 오늘은 저 박현상 부장이 부장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기도빨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오늘 이주연 대표도 합동 기도를 해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첫 기도가 이주연 대표님이랑 했던 그 네. 그치. 처음 시작이 그때 제일 셌었습니다. 그때 그 다음날 장이 좋았어요. 다음 날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죠, 바로. 네,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네. 좋은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좋은 기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채찍질 하시는 채찍질을 거예요.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옆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런 시점에서 못 샀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시점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또 말씀드리지만 현금입니다. 내가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걸 버티는 거지 신용이요. 제가 오늘 조금 평소보다 좀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이유가 담보 부족 때문에 전화하고 그거 막느라고 왔어요. 오늘. 아니 근데 네. 아침에 제가 그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지금 53조인지 56조인지 네. 지금 고객 예탁금이 네, 근데 지금 신용이 19조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그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담보 부족이 나오고 그런 워닝 시그널은요.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0조가 넘어야 됩니다. 21조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뭐 제가 오늘 데이터 확인 못 해가지고 근데 어찌됐든 19조 대라면은 그렇게 크게 워닝 시그널은 아닌 것 같고요. 19조 6천억인데. 6천억이요? 네, 그러면 이건 무난한 네, 수준이죠. 그렇죠. 무난한 걸로 봐야 돼요. 네, 네, 이거는 그 정도는 별거 아니고요. 안 그리고 늘어나고 있어요, 희한하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대표님. 그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저희 최근에 카사몽전자, 현대차 오를 때 주식 얼마나 팔았습니까? 작년 11월부터 제 기억으로 한 20조 팔았거든요. 20조 팔았는데 예탁금이 53조, 55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때도 53조, 55조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자금이 증시에 대한 그 어떤 장밋빛 전망,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신규 자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자꾸 뭐가 오르면은 내부에서 이거 팔아서 저거 사고 이게 계속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아랫돌 팔아서 윗돌, 아니 윗돌 계속 아랫돌 개고 이거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장기 투자 혹은 좀 길게 투자를 호흡을 길게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도 아이고 이거 한국은 단타만 답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잘 오르다가도 갑자기 빠지면서 이거 가지고 다른 쪽으로 하는 매도 세력들이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건데 그 제가 작년까지 혹은 재작년 요 정도 시즌에도 이런 시장이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에이 국장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안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 타이밍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번 타이밍은 정말로 좀 신물이 나고 실망하신 분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언제 돌아오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깨지면 돌아옵니다 다시. 예, 그분도 미국장 가신 것 같은데. 미국 전화도 엔비디아 사셨겠죠. 엔비디아 예, 사셨으니까. 그렇지. 삼성 팔아서 엔비디아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네, 어렵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주목하신 섹터라든가 네. 종목들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뭐 최근 오늘은요 종목이 오른 거가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들이 제가 솔직히 저 신지상하면서 잘 소개를 안 시켜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너무 작아요, 시총이. 시총이 너무 작고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작아서 나쁜 거 아닙니다. 작으면 좋죠. 오히려 매매하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장이 빠질 때 작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간다 하면 우리는 지금 장이 좋길 바라잖아요. 장이 반등이 나올 때 그 작은 종목들은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빠질 때 중소형 섹터들을 소개를 안 드리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중소형 화장품이 좋았는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거 같은 거 그 뭐냐면 그 선크림 그쪽이죠. 그런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막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주주들은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추세도 유지되고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근데 내일 장이 급반등 나온다 그러면 또 여기서 바로 딴 거 가겠죠 또. 그래서 그런 것들 오늘은 좋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깨진 거 위주로 거기서 어떤 AS가 나을까가 더 고민하는 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 오늘 좀 괜찮았던 섹터가 IT 중에서는 기판이에요, 기판. 기판, BH. BH라든지 그리고 심텍 뭐 이런 쪽이 좋긴 좋았죠. 그게 오늘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 레포트 상으로 기판이 2분기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건 제 기억으로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지난 나왔는데 그때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뭐 증권사에서 IT 기판 사야 할 주식, N 팔아야 할 주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판 시리즈가 나왔어요. 기판 시리즈 뭐냐면 MLB 시리즈, MLB 업황, FC BGA 업황, 메모리 기판 업황, 유리 기판까지.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스터디하기 좋지 않습니까? 스터디 좋고 뭐 내용이 굉장히 좋게 저게 좀 정리가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투자자분 해볼만 한 건데 요는 거 지난주 레포트를 제가 감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난 레포트는 2분기에 기판 좋아진답니다. 그냥 1분기까지 워낙 안 좋았어요. 기판은요 매년 안 좋았습니다. 2분기 때 1분기 때 안 좋았고 2분기 때 좋아진다고 매년 양치기처럼 했어요. 근데 안 좋아졌죠.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괜찮다라는 게 지난주에 얘기였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업황은 MLB. MLB 어딥니까? 멀티레이어 보드. 이수잖아요. 이수 안 좋은 거 우리가 모릅니까? 그렇죠? 그 다음이 어디라 써 있냐면 메모리 기판. 메모리 기판이 우리가 주기판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긴 저기 심텍입니다. 심텍. 심택. 예. 그러니까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오른 거라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이 얘기한 건 모바일 기판. 모바일은 거의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유리 기판 FC BGA 순이다 이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리 기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유리 기판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기술력이 배가 되어 있고 대신에 여기 레포트 내용에서는 이거죠. 26년에서 27년도 개화하겠다. 요게 제가 보기엔 딱 읽은 한 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방향성은 맞다. 이런 거고 그 안에서도 초기에는 장비 업체들이 모멘텀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판 제조 또는 유리 가공 기업을 주목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뭡니까? 약간 부품성 애들 많이 뜬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여기 레포트 안에서는 일부 뭐라 그럴까요? 일단 테마성으로 올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MLB, 메모리, 유리기판, FC BGA FC BGA 많이 궁금하시죠? 많이 얘기할 대덕전자 FC BGA 그렇죠? 하는데 FC BGA는 조금 다른 기판의 업황을 좀 가로막는다 개선을 이유가 인텔 서버용 FC BGA 시장 내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다. 인텔 얘기 몇 번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 노근찬 센터에 나오셔가지고 저도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텔 그쪽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하대요. FCBJ. 그러니까는 FCBJ가 아시다시피 플립칩이죠. 그래서 기판의 끝판왕이에요. 그런데 이쪽이 공급 과잉이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한 DRAM 쪽으로 들어간 메모리 기판 쪽이 훨씬 더 낫다. 일단 지금은 이런 반도체 업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다면은 뭐 아까 이제 순서는 좀 말씀드리긴 했고 오늘 주식 오른 것도 그런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오늘의 이거죠. 제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시장 반등 나오면 여기보다는 오늘 많이 빠졌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오겠죠. 그거 먼저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식의 오늘 업황에서 좀 주식이 움직였다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 뭐 사실 유리기판 하면서 SKC가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은 테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순간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2차 전지 때도 양극재니 뭐니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었지만 네. 뭐 1년이 지나건 아니면 6개월이 지나건 다시 그 텀이 돌아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비쌀 때 사기보다는 다시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사도 그 다음 턴을 또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이 2026년도부터 개화인데 지금은 추세 좋을 땐 들고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추세가 깨지면 팔아야죠. 26년도까지 사도 되는 건데 이건데 이게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때까지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 이지훈 대표 어떻습니까? 우리 매매하는 입장에서 26년도까지 기술력 보고 들고 있자 이게 아니 그 저는- 추세 깨진 거는 일단 던져야 되는 게 그렇죠. 맞는 것 네. 같고, 근데 이제 평단이 정말 좋다. 밑에서 좀 버텨야죠. 진짜 좋다. 그러면 저는 유리기판 뭐 SKC 같은 거 만약 진짜 평단 좋으면 안 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한번 끝까지 뽕 빨아먹을 때까지 한번 네. 지금 무슨 뽕쟁이처럼. 죄송합니다. 네. 보유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뭐 엑스기 지금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네.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고점 돌파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뭡니까? 가족분들 이거 차트 어떠세요? 이거 한 번 더 빠지면 쌍봉이에요. 아 근데 SKC는 그 개화가 2026년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유리기판에 꽃을 피우는 거고, 얘네는 지금 나와요. 바로 숫자가 나오죠. 네, 얘는 아니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이제 바로 2분기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3분기 늦어도 3분기 양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HBM3에 유리기판 달아서 나오면 삼성전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삼성전기에서 유리기판 만들 그렇지. 때까지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지. 이게 결국은 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결국은 캐파 싸움이고 물량 싸움이고 거기서 이제 수익성이 그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런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장은 제가 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종목들을 조금 약간 좀 엄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2분기 실적 추정치가 깨지는 것들도 바로바로 손절이 나오고 있는 시장인데 3분기 양산, 내년 양산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는 룸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긴 우리가 장이 좋을 때는 버틸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그렇지.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글쎄요. 이게 일단 비싸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의 그 PER로 봐도 지금 상당히 비싼 상황이거든.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필옵틱스나 음. 그 장비나 소재 그 YC캠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방향성이 다시 만들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그냥 관망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뭐 SKC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빠르단 말이에요. 얘네는 계속 보면서 내려오면 산다 생각을 해놓고 기다리면 되고, 뭐 보유자분들 평단 낮으면 그냥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JC텍이었나? 그것도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걔가 2026년이에요. 삼성전기도 2026년이고 LG 이노텍도 2026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다 2026년이기 때문에 그때 개화가 되는 거지. 가장 선두주자로 지금 나가는 이제 뭐 앱솔룻 같은 뭐 이런 기업들은 이거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납품하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 납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얘네들이 그게 납품이 안 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겠지. 근데 지금 그 전력 소비 요 문제 잡는 거, 발열 잡는 거, 요게 유리기판 쓰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주가는 거짓말을 안 해요. 얘 SKC가 이렇게까지 시세가 1월 달에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이 시총 무거운 게. 화학색도 안 좋잖아요. 근데 올라왔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붙는다. 이것도 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여기서는 사실 진짜 쌍봉이 될지 모르니까 접근하기 좀 어렵겠지만 내려오면 이건 사야지. 저는 그렇게 아니, 생각하고 저는 그러니까 이거죠. 이주연 대표님처럼 그렇게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 있고 확신이 있으면은 그분들한테는 상담 안 해도 돼요, 대표님. 나는 근데 이 대표는 그래도 이렇게 확신이 있어도 빠지면 팔 것 같은데. 지금 들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안 팔 것 같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건 안 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다. 워낙에 이제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고, 이게 2차 전지를 빗대서 얘기하셨잖아요. 에코프로 아마 한 5만 원, 7만 원 한 그 정도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죠. 네이버 웹툰 이야기. 네. 네, 나스닥 상장 6월 확정입니까? 뭐 일단 기사상으로는 그렇게 좀 확인을 했고요. 근데 뭐 일정이라는 게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네이버 주가는 못 가죠? 네이버로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에서는 그냥 네이버 관련 주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 이거예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웹툰 관련주에서 뭡니까? 키다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아침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고객분들께서. 그러면 그때 제일 강했던 게 키다리거든요. 키다리는 사실은 네이버 웹툰 IP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웹툰 하는 회사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그냥 레진 코믹스라든지 여러 개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네이버 상장에 따른 업황 개화는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업황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이슈는 와이랩이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거래는 지금 이게 더 많이 터지고 장중에 20몇 프로까지 갔을 거예요. 27% 거의 상한가가 갔었죠. 그리고 와이랩은요. 이렇게 큰 음봉입니다. 14% 갔다가 지금 1% 정도 끝났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과연 찐수혜라고 할 수 있을까? 대표님 그러셨잖아요. 주가 거짓말 안 한다고. 네. 이건 거짓말 한 거죠. 이거는 수혜 아닙니다. 아, 이거는 앞에 무슨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던져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웹툰 수혜로 뜨는 날은 던지겠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성장주라고 보는 게 아닌 거지. 네. 한계가 있는 거고 모멘텀이 있을 때 어떻게 비싸게 팔 수 있을까를 다 고민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소위 그 밸류 보고 내가 그 종목의 스토리를 해가지고 빠질 때 내가 사야 된다는 사람들보다 일단 오르면 현금화 해야지. 혹은 이런 내러티브가 들어갔다 나오면 깨진다. 깨지면 나 또 잘라야지.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트레이더들만 남아있는 시장이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들어오신 분들 오늘 당연히 때리죠. 근데 아침에 봤는데 떠요. 그럼 일단 둡니다. 저도 그래요. 둡니다. 그런데 아침 시가 대비해서 주주 밀리기 시작해요. 어떡하면 바로 팔아야죠. 왜냐면 이렇게 끝날 것 같으니까는. 개별 종목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장종은 바뀝니다. 바뀔 겁니다. 바뀔 건데 일단은 오늘까지는 요 며칠이죠. 요 며칠이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그랬습니다. 지난주 한 2주 됐어요. 장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바뀐 지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보실 필요가 있고 다음에 뭔가 여태까지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 기억해 보시면 주간선 선정됐다고 한번 떴었고 상장 일정 명확화돼서 한번 떴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봉의 깊이가 줄어들어요, 지금. 그러면 모멘텀 소멸이 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할 것 같아. 상한 거 찍은 거 기억하시죠? 제가 여기 와서 저기 찐시장에 소개했었어요. 근데 지금 될 때, 가까이 올 때마다 20% 올랐던 게 15%, 10%, 오늘 1%잖아요. 시장이 좀 질이 좀 이런 거고, 물론 그 개화되고요. 정말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기 그 와이랩의 웹툰 있잖아요. 네. 제가 열혈 구독자예요. 다 봐요, 제가. 거기 정말 재밌어요. 그럼 거기서 거기서 이제 IP를 통해서 따로 컨텐츠 제작을 하겠죠. 영화라든지 이런 거 애니메이션 그러면 될 건데 그 시기까지가 견디기가 힘든 거죠. 거기까지 좀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사실상 뭐 주가 기대감이니까 한다 하면 팔아야죠. 사실 뭐 와이랩이 뭘 자기네들이 뭐 상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스닥에. 그런데 이제 와이랩은 조금 특별한 게 IP를 네이버에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근데 정말로 재밌는 것들은 다 와이랩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들. 예. 저는 갈수록 이 IP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웹툰에서 뭐 소설로도 가지만은 영화도 되고 드라마도 되고 이 퍼져나가는 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수익화 네. 그러다 보면 또 캐릭터 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컨텐츠는 이게 네이버 상장 이슈가 이슈는 그냥 이렇게 주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터졌다가 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중 FTA로 요번에 뭐 문화 관련된 부분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 되면 저는 IP 쪽 상당히 좀 아유, 괜찮지 싶어요. 중국 개화되면은 거기는 이제 뭔가 이제 주가가 언제 제일 많이 가냐면 업사이드가 안 보일 때 제일 많이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희가 예전에 우리 게임주로 인생 바꾸신 분 많거든요. 컴투스로 인생 바꾼 분 제가 몇 분 봤어요. 아, 그래요? 2010년도 그때 그러고 11년도 저 신입사원 조금 지날 대리고 올 때인데 그때는요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국내 모바일 게임 하다가 중국 사람들이 지붕에 떨어져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다치신 분이 있을 정도로 국내 게임이 재밌었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NC 주가가 안 갔는데 안 갔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 안 나와서 해가지고. 모바일 개화될 때 있잖아요. 그쵸. 그만큼 그런 거기 그 시장은 폭발적. 그러니까 중국 싫어하시면 많죠. 근데 그게 아니고 주식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지금 지난주에 그 인디밴드 하나 그 공연 허가됐다 그래서 엔터주 날아간 것처럼 그런 식의 폭발성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풀어주겠죠. 근데 지금 풀어주는 게 저는 펄어비스 보셨어요, 대표님? 네, 네. 펄어비스 텐센트랑 지금 같이 한다고 하죠. 네네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그런 협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주가로서 반영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게임주도 그렇고 우리가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은 코로나 때 바짝 떴다 다 죽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그랬고 뭐 때문에 그랬는데 집에서 뭐 게임한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뭐 어디 못 영화 나가니까. 보고 게임한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보다 더는 아닐 수가 있지만 지금 국내 컨텐츠 제작사들이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좋고 맞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뭐 글로벌 1위 하는 거 항상 한국 드라마 하니까 많잖아요. 뭔가 그게 이제 조금씩 하나령 문제가 아니고 좀 보여주는 모습만 조금 보여드려도 주가가 워낙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튀는 건 1도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좀 스토리를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중국이 오픈이 됐을 때, 네. 개방으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의 기회들, 요거를 잘 노려야겠네요. 지금 당장은 하지면 안 되고요. 터질 때 바로. 그치, 터질 때. 바로. 예.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정말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일 이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급반등이 네. 이걸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그렇게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섹터 종목들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게 기대가 되게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만 된다면은 삼성전자가 올라와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를 먼저 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뭔가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내가 매매를 한다 싶으면 바로 그냥 삼성전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1, 2% 수익이 나더라도 조금 나더라도 그게 맞아요. 그런데 대표님 싫어하시죠? 아 그게 아니라 그냥 내리지만 말았으면. 아 그렇죠, 그렇죠. 안 올라도 되니까 더 내리지만 않았으면.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 이런 거거든요. 아니 저는 거의 자신감이 바닥 없어서가 선을 아니라 바닥인 거죠. 이게. 자신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내리지 않으면요 시장이 이렇게 안 빠지지 않습니까?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널렸을 거예요. 매매할 종목들이 진짜 장이 좋아요. 그러면 느낌이. 근데 널렸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내일 반등이 나오면은요 널린 종목들은 좀 쉬어요 하루 정도. 그렇지. 쉬고 살짝 안정화되고 그 다음 주부터 반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저기 그냥 반전- 내리지만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리지 않고 옆으로 십자봉 세우면 있잖아요. 그 옆으로 그냥 음봉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은요. 도지. 네. 그러면 시장 안정화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거야. 이제 2, 3일간 급락했던 종목들이 튈 것이냐 아니면 2, 3일 동안 잘 버텼던 오히려 양봉을 만들었던 종목들이 더 셀 것이냐. 급락했던 게 튀겠죠. 이게 생각이 많이 바뀌어.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저는 가던 놈이 더 세게 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밑에서 뭔가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낙폭이 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어차피 데드캣 바운스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거죠.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내일에 대해서. 그런 이주연 대표님 의미라면 저기 그거 해야 돼. 전력기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예, 전력기기가 맞고요. 화장품. 예, 화장품. 근데 이제 화장품도 중소형 화장품보다는 좀 큰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는 너무 그게 커요. 변도 너무 커가지고 가족분들이 건들 영역이 아닙니다. 예, 오늘도 선진뷰티도 갑자기 2시 반인가 딴청하고 있더니 갑자기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거는 예. 거래대금이 아유, 너무 이런 거래대금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 분들이 이런 지금 튀면은 원익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어찌됐든 큰 거 위주로 반등장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시나리오 좀 말씀드리자면 오늘 저기 엔터가 좀 올랐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왜 오르는지 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게요. 내일 어도 주총이 있어요. 아, 주총이 있으면 오늘 아까 그거 속보 뭐 나왔던데. 기사- 네, 뭐- 그렇죠. 제가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려 하는데 저희 장 끝나고 나왔어요. 그 법원에서 인용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민주진 대표 해임 될까봐 오늘 미리 들어간 거죠. 시간으로 보세요. 다 빠지고 있어요. 엔터 주식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내일 하나의 모멘텀 그저께 움직였어야죠. 또 너무 좋으면은 미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제는 싫은 거예요. 하루의 변동성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 정도는 내가 미리 사왔다고 오르면 내일 내 때려야지. 이거 매수세만 있는 거예요. 오늘 기관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엔터즈 보면은 그럼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이브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치, 하이브한테는 안 좋지. 그러니까 빠지고 있죠 지금. 시간으로 지금 3% 정도 빠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하이브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하다고 뭐 그런 식의 그 논조의 그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 그 그러니까 기사들에. 근데 이게 주식 입장에 전 주식 입장만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 내일 임시 주총이 끝나게 돼서 어느 정도 뭐 결과는 모르겠고 끝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불확실성 해소라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려는데 지금 법원에서 인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또 소송 좀 길어지잖아요. 불확실성 지속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뭐 하이브가 추하다느니 저는 어떻게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도둑질 하려던 사람을 아니야. 근데 보호를 할 수가 있냐, 아니야. 그게. 근데 법원의 판단은 네. 그거야. 행위는 했어. 네. 민 대표가. 네네. 그러나 그러니까 그 모색은 한 거야. 모색은 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이게 미수에 그쳤다. 그렇지. 미수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거야. 하이브의 논리가. 그러나 하이브는 배신을 당한 건 맞는 거지. 그러나 살인을 하려고 아니, 계획은 살인은 했으나 아니 왜 이렇게 세게 살인을 해? 하지 않았다. 그럼 아니, 범죄가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 아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인까지 살인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어쨌건 그 내가 배신하려고 네네. 생각은 했으나 네.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네. 그런데 나 이렇게 보면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그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기업 엄청난 주주들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둘이 어거지로라도 화합하고 그냥 뭔가 가지 않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둘이 잘 화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주가에선 가장 해피하고 아름다운 엔딩이 될 거죠. 뷰티풀 엔딩. 뷰티풀 엔딩. 그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식당이니까는요. 예. 일단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죠. 잠깐 화면 보시면 PD님 잠깐 뉴스 이거 나왔어요. 우주항공청 이거 나왔는데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하겠다 해서 뭐 100조 정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주 100조 했는데 지금 일단 시간으로 다 상한가입니다. 지금 우주항 관련주들. 그러니까는 내용을 미리 알고 있자. 내일 뜨는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시간을 빠지는 건 엔터고 시간 뜨는 건 우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잠깐 나고 일어난 뉴스들이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 작동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일 매매하시기 편해요.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 우주항공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띄우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거 뉴스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것도 네. 똑같이 되지 않을까요? 갭 떠서 위로 시세 한번 주고 음봉 쭉. 근데 모르겠어요. 또 시장의 방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는 이게 일반 테마성이 아니고 우주항공 개소 이후에 대부분 이제 다시 시작이다잖아요. 그럼 저기 4일 동안 내리 빠졌어요. 월요일 날 하고. 그렇죠. 재료 소멸. 예, 재료 소멸로 빠졌으니까 여기서 빠진 다음에 나오는 새로운 재료 같은 경우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보고서 우리가 스터디하는 게 우리 역할이긴 하니까는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있었다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건 오늘 많이 힘들었지만 오늘까지 내일은 좀 다들 기대감을 갖고 있네요. 일단 이 기대감을 망가뜨릴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내일 미국장?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요. 내일 반등할 거라는. 그러니까 기대를 했던 이유는 아까 삼성전자 200일선까지 빠진 거라든지 거기가 지지가 돼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도 주요 2평에 거의 다 왔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오늘 밤에 미국에 더 부러져가지고 엔비디아 부러지든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개파락 2%로 나와버리면 깨져 시작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아침에 손절 물량 또 세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받고 오후에 올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내일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좀 너무들 많이 마음이 힘들어서. S&P가 지금 여기 돌파했던 구간이긴 한데 여기가 지금 좀
추세가 꺾이는 느낌이라서 조정이 몰라요. 저 깊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제도 시간에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부러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어떤 흐름이냐면 여기가 지금 요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 네. 요 구간. 장대 음봉으로 추세 딱 깼다가 반등 주고 지금 내려갔잖아요. 여기 지금 장대 음봉 추세 깨고 반등 주고 여기 딱 걸렸는데 여기 깨지면 넥라인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한 불길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박현상 되나요? 부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먼저 좀 재수없는 소리를 하셨으니까 우리 이주연 대표가 먼저 그 근데 앞단에 이제 돌파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할 거라 어디서 이제 생각합니다. 와서 말 돌리고 있어. 이미 늦었어. 제가 먼저 기도할까요? 네. 자,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원래 기도할 때는 샤워도 하고 촛불도 켜놓고 이제 물도 한 사발 떠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두 손 모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기도를 아니 빨리 해요. 좀 말이 많아. 네, 들으십시오. 자, 시장에 계신 우리 주포님이시여 그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식장이 불장에 임하시오며 뜻이 바닥주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상한가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수익을 주시옵고 우리를 급락으로 시험에 들게 하셔 던질까 말까 고민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손실에서 구하시옵소서. 시장과 종목과 수익이 주포님께 영원히 있사오니 내일도 주포님 곁에서 상한가 먹게 해주시옵고 시장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봉. 이 정도 됐네요. 충분히 전달됐어요. 두 손 모으신 분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자 이제 이어서 우리 박현상 부장의 마무리 기도를 한번 들어보죠. 근데 이게 이럴 때마다 그냥 한마디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 정말로 거덜납니다. 거덜나면 주식 안 하는데 주식은 하게 해주세요. 내일 반등 나오면 제가 정말로 감사해. 또 기도 안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양봉. 뭔가 성의가 부족한데. 아니 성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말이 안 주포님 내일 시장을 못 올려주실 것 같으면 제 종목만이라도 좀 올려주십시오. 안 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웃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러한 마음들이 모든 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투자자들의. 네. 어떤 좋은 호재라도 좀 터져줬으면. 네. 하여튼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신 박현상 부장님 고맙고요. 네, 화이팅 하죠. 양봉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